실망스럽게도 거의 안 풀었지만 거의 안 푸셨지만 봐야겠죠. 자, 당연히 이거 안 쓰네. 너도 안 풀었잖아. 네. 처음까지 풀었는데. 자, 큰 거에다 필기해라. 그냥 큰 거에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큰 거에다가 30번이에요. 화학 지문부터 합시다. 지난 시간에 풀라고 했던 거니까. 이건 풀려 있잖아. 예. 네. 풀어온 게 아니라 풀려 있는 거지.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광합성 과정은 대부분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이 서식 환경이 좀 조건이 될 수가 있겠네. 환경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떤 놈은 일반적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도록 진화하는데 이들이 누군데?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도록 하는 이 새끼들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앞으로 뭐가 나오겠니, 상윤?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는 놈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이런 생각 과정을 찰나의 순간 해줘. 정말 이 문단에 보면 일반적인 광합성은 옆이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안반응이라는 두 단계. 야, 단계 말하고 있지만 근데 과학기술에서 그냥 중요한 게 무지성으로 이 과정이라던가 순서 알려줄게 이 말이잖아. 너네가 알고 있는 뭐 명반응, 안반응 아무것도 안 중요해. 물론 저 같은 문돌이는 일단 여기서 확 거리가 메워지. 어우 씨발 읽기 싫어 이런 게 있는데, 자, 명반응은 빛으로 물을 분해하여 안반응에 필요한 화학적 에너지를 생성한대. 일단 첫 번째 명반응은 뭐 하는 거야? 화학 에너지 요거를 생성하는 단계래. 물을 쫙 분해해가지고. 신기하죠? 이 과정에서 뭐로? 부산물로는 산소가 발생하고요. 명반응으로 발생한 요 화학 에너지는 어머나 쌍윤 빛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된다는 거는 우리 경제지문에 자주 나오는 워딩 있잖아. 즉 빛의 세기랑 화학 에너지 양이랑 비례다 안 비례다? 비례한다는 거. 비례한다는 거. 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색이 강해도 근데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요 정도까지는 조건 불을 걸고 있죠. 조건 불을. 조건의 예외는 좀 짧으니까 조심해. 자, 명반응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어딨노? 부산물 산소 말하는 거겠지. 포도당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어떤 산소? 요 산소 말하는 거겠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놈 제껴버려라 이 말이야. 자, 기공은 산소 배출뿐만 아니라 아직 안반응은 안 나왔지만 안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수분을 배출한다. 이산화 흡수, 수분 배출 기공의 역할이라고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자, 올라가면 딱 길다 씨. 그 다음에 자, 이제 안반응은 굳이 단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번호는 매길 필요는 없어요. 단계가 많지 않아서 명반응에 생성된 에너지랑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를 이용하여 이 역할이네. 포도당 생성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자, 근데 부산물로는 물이 생긴대. 아하, 부산물로는 물이 생긴대. 그럼 아까 우리 앞에 명반응에서는 부산물로 뭐가 생겼지? 산소였잖아. 일단 아주 미세한 차이점. 안반응의 과정은 어머나 대놓고 나 이제 뭐 말해줄 거야? 과정 좀 세세하게 말해줄게.
켈빈 회로를 통해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요 대기 흡수는 뭐 기공을 통해서 뿅뿅 한 거겠죠. 흡수. 이게 RUBP랑 결합하여 하면 일단은 이산화랑 요게 결합하는 게 첫 번째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 루비스코라는 촉매도 개입을 하네요. 이 결합으로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삼탄당이 두 번째.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삼탄당 형성. 삼탄당은 화학적 변화를 거쳐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포도당을 생성한다.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 요 새끼죠. 재생돼 가지고 이산화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 요게 굳이 말하자면 네 번째 되겠네. 그래서 계속 만드는 거겠니? 포도당 만드는 거네. 포도당. 이런 순환 과정을 뭐라고 합니다?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랑 온도 등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 되겠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온도도 중요하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중요하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RUB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당연히 이산화 없으면은 포도당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구상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하며 자 이산화랑 RUB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걸 C3 식물 요리하는 C3 식물 삼탄당 만드는 거. 그래서 좀 이 종이가 좀 크니까 그 위쪽에 간단하게 일단은 역육 세포라는 곳에서 맨 먼저 이제 무슨 반응이었니?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명반응이 나오잖아. 명반응. 쌍은 명반응은 뭐를 만들어낼래? 명반응. 명반응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낸대. 근데 화학 에너지만이 아니라 부산물로 뭐까지? 산소까지 만들긴 하심. 물론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는 조건이 빛 세기에 어느 정도까지 미래한다. 어느 정도까지. 빛이 존나 세다고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근데 그 다음 전에 뭐의 역할이 중요하겠니? 기공의 역할이 중요하겠지. 기공. 왜? 입 뒤에 있는 기공이 뭐를 빨아버려? 뭐를 빨아버려? 이산화탄소 기호가 뭐냐? 아까 알고 있음. 존나 무식해 보이네. 아 씨발 아까 이산화탄소 흡수. 흡수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안반응. 안반응은 요래 흡수된 이산화랑 RUBP가 어떻게 뭔지 아냐? 아는 사람 없냐? 이게 루비스코예요. 개소리야. 여기 써있는 촉매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예? 이 결합은 다시 읽어. 루비소코라는 촉매를 통해 촉진되는 거잖아. 그 앞에 봐. 이산화랑 RUB가 결합하고 요 결합에 도움을 주는 게 루비스코라는 촉매에 촉진되는 거지. 촉진은 뭔데? 빨리 시킨다 이 말이야. 빨리. 일단 얘랑 결합을 해야 돼. 결합을 해야 돼. 이산화랑 RUB랑.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야?
요 과정에서 이제 3탄당이 만들어진대. 이 3탄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화학 반응 거쳐 요 밑에 쓸까? 화학 반응 거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요때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남은 뭐는 보니까 어디 있냐?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남은 놈이 뭐로? RU가 된다 이 말이에요. RU. 연마가 돼가지고 뭐? 이 이산화랑 RU가 결합하는 과정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또 포도당 만들어지고. 요거를 무슨 회로라 한대요? 요런 놈을 켈빈 회로라고 한다. 켈빈 회로. 요 과정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식물이겠니? 일반적인 광합성 C3 식물 되겠죠. C3 식물.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 밑으로 와봐.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 효율이 저하됩니다. 한계 이꼴 프로블럼 문제 되겠지. 만약에 성훈아 비문학에서 고3 지문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방치하겠니?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니? 그래 뭐 생명 지문에 선생님이 심장이 아프대 문제지. 그럼 죽어라 하겠니? 뭐 심장 판막술 뭐 그런 해결 방안을 주겠니? 해결 방안을 줘. 해결 방안을. 자, C3는 한계 문제가 있는데 기온이 높거나 날씨 건조할 때 기공을 열어봐봐. 수분이 너무 배출돼가지고 자 이봐 식물이 기공을 열지 않는다. 그럼 상윤아 기공 안 열면 이산화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그렇지. 기공을 열지 않아 이산화 흡수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포도당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못 만드는 거지. 가령 이 뭐야? 예를 들어 그럼 정훈 예를 들어가 그냥 사례로 가면 되겠나? 아니면 뭐에 대한 사례인지 인지하고 가야겠니? 그럼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사례겠니? 바로 앞에 거 말하는 거야. 바로 앞에 거 멀리 가지 말고. 이상기후로 고온이 지속이 되고요. 위와 같은 문제, 어떤 문제? 기공 열지 않아 포도당 못 만드는 문제가 심화되면 C3이자 대표적인 작물인 쌀과 밀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뭐 쌀이랑 밀 같은 게 있나봐. 자,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여 고온에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이래. 그럼 일단은 이 C3의 문제가 뭐 고온이라던가 건조하면 못 자란다 이 말이잖아. 요 자체가 바로 뭐시기가 된다. 이 자체가 바로 문제가 프로블럼이 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이제 뭐 말하겠니? C4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거지. 해결 방안이. 읽어볼까? 자,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는 두 개의 공간이래. 어머나 두 개의 공간. 바로 차이점이지. 뭐랑? C3는 어디서 했는데? 염육이라는 놈이네. 염육색소. 일단 보면 첫 번째 공간인 여육은 요까지는 공통점이네. 여육은 C3와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난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합니다. 탄소 저장합니다. 못 끊어주고 이 식물의 엽육 세포에는 이산화와 결합을 하는 어머나 이산화랑 RU가 아니라 먼저
PEP가 결합한대요. 일단 첫 번째 결합부터 차이점이지. 다만 옆육에서 진행된다는 거는 똑같지만 PEP랑 이산화 결합하면 이번에는 뭐 4탄당이만 4탄당 3탄이 아닌 4탄. 자, C4는 1의 고여에 붙였습니다. 4탄당은 옆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나오네. 유관속초. 이게 바로 뭔데? 앞에는 안 나왔던 두 번째 공간 차이점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당한 후에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에 필요한 여기서 이산화가 배출되는 거네. 여기서 유관에서 그러면 호나이 유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면 굳이 고온에서 기공열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는 유관세포에 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만든대. 켈빈 회로. C3와 C4의 켈빈 회로 작동 방식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옆육 말고 유관에서 일어나는 켈빈은 과정 자체는 C3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네. 과정 자체는 요 과정 말하는 거야. 요 과정. 이게 뭔데? 켈빈 회로지. 켈빈 회로. 이러한 방식으로 C4는 유관세포 이산화 농도를 높게 유지해가지고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 사바롱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끼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면 가장 먼저는 일단은 역시 옆육이 나와야 하긴 하겠네. 옆육. 자, 옆육에서는 역시 명반응이 있답니다. 명반응은 먼저 이산화랑 뭐랑 결합한대? 이번에는 먼저 PEB니? PEP? 얘가 먼저 결합해야 돼. PEP랑. 그러면 이제 3이 아닌 4탄 요게 만들어진대요. 요게. 그 다음에 쌍윤 요 4탄당이 쭈르륵 이동해야 돼. 무슨 속초? 유관속초. 두 번째 공간 나오죠. 이동해가지고 4탄당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뭐가 나와? 이산화가 나온대. 요까지만 알면 돼. 왜?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그저 공통점 켈빈 회로와 똑같아. 어떤 켈빈 회로? 요 과정 말하는 거겠지. 요 과정. 이제는 뭐랑? 이산화랑 알류랑 그 다음 포도당 만들고 남은 또 알류 되겠지. 그럼 또 이산화랑 만들어서 포도당 만들고 요래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거다. 어떤 거에서 고온 건조한 곳에서도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사탄당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니? 옥수수. 또 뭐 있더라? 옥수수, 조수수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차이. 크게 보자면 C3랑 C4랑 비교되는 거고 요 안에서의 순서 과정이 나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와 함께 해결 방안 구조가 어떤 과학기술 지문이든 나온다 이 말이야. 문제를 볼까? 자, 쌍윤 30번부터 봅시다. 30번에 문제가 뭐니? 밑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 자, 1번 봐봐. 식물이 광합성하는 목적은 정훈아 뭐 만들려고? 무슨 당? 포도당. 2번. 자, C3와 C4의 이름이 담긴 건 3탄당이냐 4탄당이냐 이 차이일 거고 3번에 C4에서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거 진화 과정은 나오니 안 나오니? 진화가 아니라 그냥 요 과정 나오는 거잖아. 요 과정. 답은 3번이겠지.
안 푸셨지만 3번이 안 풀었지. 네. 이거 채점해. 풀었으면. 자, 그다음 31번에 기억은 명, 니은은 암, 명반은 암반은 적절한 거랍니다. 1번부터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대. 이산화가 지금 기억은 니은과 달리인데 이산화는 어디 필요한 건데? 이산화는 어디 있는 거야? 요 필요하네, 요 필요하네. 이게 지금 니은, 이게 지금 기억이잖아. 미안해. 틀렸고. 이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를 한다. 야, 산소 활용한 물 분해는 니은이 아닌 기억에서 발생하는 거였지. 3번에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뭐로? 부산물로. 답은 3번. 정문 3번. 자, 32번에 디귿의 원인인데 디귿이 뭔데요? C3는 기온이 높으면 광합성 못함. 요거 말하는 거네. 디귿이 뭐 말하는 거네? 요거 말하는 거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5번 봐라.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렇지, 이게 중요하죠. 이산화가 줄어듦. 왜? 기공 열수가 있어 없어? 기공 열수가 없어. 수분 존나 빠져나갔어. 5번. 자, 33번 그림을 좀 봐야 돼. 이거 보니까 C3, C4 과정 말하는 거네. 그럼 정운칭. C3는 그저 하나의 공간 여륙에서였지. C4에서 보니까 B까지는 어디겠니? What? B까지가 어디겠어? B. 이거 봐라, 나와 있네. 지금 탄소 화합물 만들어지는 건 어느 공간? 여륙이겠지. 켈빈 진행되는 건 어디에서였노? 켈빈은 유관 요거 물어보는 거야. 유관. 어디서? 시포식물? 네. 시포식물에서는 지금 똑같이 보시면 앞에서 자 5문단 마지막에 5문단에 보면 요 안에서 그냥 요 안에서 뭐 명함 다 있는 거죠. 명함 다 있는 거 여기서는. 자, 그러면 4번 볼래? 4번.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가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B래요. 설명 이게 왜 틀렸나? 4번이. 일단 요까지 맞지? 요까지 맞죠? C의 켈빈 회로에서 PEB가 아니라 PEB와 이산화랑 결합은 그렇지. 뭐라 돼 있니? B지, B. 어딘데 요거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즉 어디서 여육 B에서 발생하는 거야. 정훈 4번 알겠니? 틀린 이유? 쟤 오케이? 고진아. 자, 그래.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 한번 보자. 먼저 공리주의 앞으로 가보실래? 몇 번이지? 뭐? 몇 번이지? 16번. 열심히 읽었네. 열심히 다 풀었네. 와, 이거 안 해봤네. 와, 씨, 읽지도 않았네. 아니, 나 스스로 읽은 자, 보셔라. 뭐 주제 통합인데 봅시다. 보지나 잠 깨나 서서 하던가. 자, 공리주의는 뭐 공리 실천을 위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즉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극대화. 즉 다시 말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조심합시다. 요까지 고려하는 것. 개인만이 아닌 어떤 사회 전체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자, 잘 보면 먼저 밀이 아니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똑같으므로 요것만 양만 차이 있다는 양적 쾌락주의. 밀 이전, 밀 말고. 자,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도덕, 상상력 같은 정신적 쾌락이 뭐다? 본질적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양적 질적이 동일하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큰 존재가 될 수 있어. 동물이 짱이 돼버려. 자, 천박한 돼지 철학이라는 비판에 맞는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될 수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는 비판. 즉 뭐야? 양적 쾌락주의의 뭐라고 해볼까? 문제 되겠지. 문제. 저급한 철학이라 이거야.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 뭐 있었는데 처음으로는 뭐 있니?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 될지도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기심 때문에 실현 가능성 떨어질지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 자, 이제는 밀 이전이 아닌 구분하여 밀이야. 밀은 존 스튜어트 밀. 어디서 배웠겠니 저는? 쓸데없이 대학교에서 배웠겠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는 어머나 얘는 질적 쾌락주의래. 질적 쾌락주의. 다르지. 구분해야겠지. 밀 이전과 밀과. 그에 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은 저급, 정신적 쾌락이 고급. 이 말은 저급, 고급이라는 건 일단은 질적과 양적 쾌락의 말을 좀 바꾸면 아래 위, 즉 위상이 있다는 거 되겠죠. 높은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것. 고급은 저급보다 더 바람직하고 우월합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 추구를 통해 품위를 높이고 이에 원하는 것은 행복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계속 보면 일단 우리의 밀은 정훈집 우리의 밀은 질적 쾌락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양적인 게 중요하다. 밀 이전에는 최대 행복 추구랑 이기심이 상충할 때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지. 법률 여론 같은 외적 제재가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도 있대요. 뭐를 통해? 법률이나 여론 같은 외적 제재로 제어할 수 있대. 제어 도구 되겠죠. 인간 외부에 찾았어. 인간 외부에서. 하지만 밀은 이것이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 부합하는 행동을 조심해라 이거. 할 수는 있지만 즉 일부 긍정이다. 일부 긍정. 완전 부정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이끌진 않는다. 뭐다? 자발적으로는 아니다. 그럼 자발적인 게 뭔지 나오겠지. 그는 나오네. 내적 제재인 양심,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네. 즉 내적 제재인 양심은 뭔가 자발적으로 이끈다라는 말이겠지. 반대로 보면 양심은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감인데 이를 어기면 고통을 줍니다. 너네 양심 어기면 고통 받냐? 아니요. 아닐걸? 양심은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여기에 토대를 둔대. 사회적 감정의 토대 기반을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한양된다. 그러니까 이봐라.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 이거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외적 제재가 필요하긴 하다 이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 길러진 내적 제재라 이거야. 요런 관계가 되겠지. 자,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이봐라, 극복할 수 있대. 극복한다는 거는 최대 행복이랑 이기심이 상충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즉 밀 이전과 달리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충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했네.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야, 정우야. 네. 자, 밀은 외적 제재, 내적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아까 말했지, 쾌락 공리에서 말하는 행복은 개인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까지라고.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으며 타당한 기준이 된다. 그럼 정, 효, 가만 보고 풀 수 있는 게 있니? 17번 보세요. 17번.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비문학 풀 때도 물론 착하게 쌤 저는 다 읽고 풀게요 해도 돼. 근데 가 지문 먼저 보고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성훈아 먼저 푸는 게 낫지 않겠니? 기억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을 때. 자,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 기억이 뭔데? 밀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켰다. 뭐로? 질적 쾌락, 공리주의로. 그럼 1번 봐라. 1번. 쾌락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이봐라. 헤이. 효용을 개량화한대. 야, 비문학 보면 비문학 지문에 상당히 지문이 존나 길잖아. 그치? 지문도 있고 문제도 있고 문제에 딸린 선택지도 있겠고 그 위에 있는 3점짜리 보기도 있겠지. 보기도. 예를 들어서 지문에 김정은이 나와 있어. 김정은. 뭐로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한 1문단쯤에 나온다 치자. 지문 안에서도 저기 한 마지막 한 5문단쯤에 너네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쯤 김정은이라고 나오겠니? 아니겠지? 과제 안 푼 새끼 왜 나온다 이 말이야. 갑자기 박정호가 왜 나와? 전혀 다른 건데. 박정희도 과제 안 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 김정은이란 놈이 선택지에서도 다르게 나와. 이번엔 뭐라 바꿔먹고? 여자친구 없는 새끼. 여자친구 없는 새끼. 이것도 김정은이야. 근데 요게 김정은이 또 말 바꿔서 보기에도 나와요. 이번에는 1등급 받을 새끼고. 그래 맞지? 1등급이야? 받을 미래시지 아니야? 얘도 김정은이야. 제가 못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미안. 그러니까 못 헤어졌어요. 곧 헤어져요? 그럼 박자로 해가지고 헤어질 새끼, 헤어질 결심할 새끼
헤어지고 존나 울새끼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부 다 말하는 건데 박정은 말하는 거라고 말 바꾸기 조심해란 말이야. 아 박정요. 그러면 계량화라는 게 지문에 비스무리하게 뭐라고 나와 있게? 계량화라는 게 가에서 뭐라 했니? 가의 맨 첫 번째 이문단 봐봐. 가 이문단 측정 가능한 측정 가능. 그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계량화 측정 가능은 기억이 아니라 뭐 밀 이전의 놈들이 말한 거잖아. 틀렸고. 이번에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 정우증이 내적 제재가 대표적으로 뭐 량식이야 량식. 의 연구하여 뭐 가능성을 높이는 우리의 밀은 2번 되겠지 2번. 3번 알아볼까? 쌍윤 푸셨으니까 3번이 왜 틀렸어? 쾌락의 원천을 밝히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하여 쾌락 개념을 정교화했다. 어떤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봐. 그래 이거 찾으라고. 동일성을 규명하여 질적 양적이 똑같다라고 본 건 밀이야 밀 이전이야? 밀 이전이잖아 이전. 그래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외에 풀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그럼 다시 우리 이제 나를 한번 보자. 나를. 그러니까 내가 풀어 오랬잖아.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요즘까지 하고 쉴게요.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그렇지. 자,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뭐 한대요?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 극대화. 이 보이스보리한 게 가지문에도 나왔었죠. 뭐 쾌락 추구하는 거.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효용 이론을 제시했어요. 효용 이론. 이 뭐지 효용 이론이? 효용이란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는 요거네. 주관적 기쁨과 만족감. 그럼 정요. 효용은 개인마다 다르겠니 같겠니? 달라요. 경제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이다. 뭐 극대화? 효용을 극대화하자. 자, 그리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아우씨 뭐야 이게? 한계 효용 체감 법칙도 있고 한계 효용 균등 법칙도 있네. 제이나 이런 거 알고 있었니 미리? 전혀 알 수가 없지. 몰라도 되니까. 자, 한계 효용이란 뭐 하는 거야?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만족감을 말하는데 치킨 한 마리 더 먹을 때마다 만족감. 근데 저건 계속 처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효용이 계속 쭉 가겠니?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배가 부르겠지. 그래. 그런데 한계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뭐하다?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뭐하대? 점차 감소한대. 그러니까 계속 처먹으면 나중에는 역효과 난다 이 말이야. 못 먹겠으면 19분이다 이거지. 옛날에는 군대에 그런 것도 있었다잖아. 계속 처먹이는 거. 응? 선임들이 막 계속 못 먹겠어요. 처먹어. 가학행위 당연히 보셨어요. 가혹행위 했죠 제가. 그래서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함장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창고에서 애 한 명 올렸습니다. 씨발 이래 족같이 할 때 어떡해. 바닥에다 페인트 다 쏟아버리고. 그럼 누가 치워요? 우리가 치워요. 그 대답이 이제 보니까 그 성윤모처럼 하는 놈이었네. 진짜 관상은 과학이야. 근데 그런 애는 배에 오래 태우면 안 돼. 빨리 육상 간력을 내야지. 그러면 배에 그 갇혀서 내는데 총기나 사료에 막 다 뒤지는 거야. 그러면 배에서 깜고 나가지고 해군에서 그러니까 찌른 거야. 흔히 말하는 뭐 무슨 편지
무슨 편지야 뭐? 아, 다음에 편지 함장이 보시고 아? 이 새끼가 병신이네 하면서 막아주셨어. 쓰면 뭐 갈 수 있지 그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서.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잘해서 그런 커버가 됐겠니 정원아, 그치? 1등 병사 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개구리.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사례? 총 효용 극대화 사례 되겠지. 극대화 사례 바로 앞에 근처에 찾아라. 은우가 정우가 한 개의 1,000원의 튀김과 초밥을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이래요. 보시면 이런 표 봐도 줄 필요 없어. 표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준다고. 그럼 성훈아, 표나 그림 볼 때 표 따로 그림 따로야 같이 봐야 돼. 느리더라도 같이 봐야 돼. 느리더라도. 정우가 5,000원 가지고 있음. 모든 가능한 선택대안은 다 이렇게 돼 있나? 친절하게 주잖아. 자, 근데 은우는 초밥 튀김 3개랑 초밥 2개를 선택한대. 왜? 정훈아 왜? 1,000원짜리씩 해보면 초밥 몇 개야? 3개 처먹은 다음에 맞지? 초밥 3개. 네. 그 다음에 튀김 2개 하면은 요때 총 효용이 37로 제일 크다 이 말이야. 이 정도 계산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못하고 있을걸? 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 극대화하는 시점이 튀김 3 초밥 2. 봐라, 튀김 3 초밥 2. 어머? 한 개 효용이 뭐로? 4로 일치하네? 싸사되는. 자,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한 단위당 효용이 동일한 지점, 요 지점 말하겠지. 우리 표에서는 4지점. 요게 한정된 재화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았고, 이를 뭐랍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럼 다 나왔네. 위에서는 한계 효용 뭐 나왔었니? 체감의 법칙이 나왔고, 체감. 정문, 체감의 법칙은 뭐 하는 거야? 존나 만족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맛있어? 아이 배불러 못 먹겠어 하는 거. 균등은 뭐 할 때? 한계 효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선택을 하는 거. 마무리 해볼까? 그러면 네. 그게 뭐야? 한개 회원이 일치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보는 거지. 보통 거기서 많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지점에서. 자, 한계용 균등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 상품의 한계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뭐냐? 당연히 개인마다 다르다. 왜? 효용이 뭐랬는데? 주관적인 만족감이랬잖아. 주관적 만족감. 그럼 정우야, 다음 거 읽을래? 아니면 어디 있노죠? 18번 풀래? 18번 풀 수 있지? 예. A 보고. 자, 바로 풀자. 바로. 똑같아. 이게 물론 요 근처에서 그 무슨 학교더라? 성덕이 지난 중간에 요게 시험 범위였는데 그냥 말만 바꾸긴 했어. 선택지에서 지문 변형은 없을 거고, 물론 너네들이 이제 궁금할까봐 요 변형 문제 과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풀어보면 되는데, 자 봐라 18번에 1번부터 봐. A는 자 5,000원으로 총 효용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A가 몇 콤마 몇인데? 3콤마이잖아. 아까 나온 거 그대로잖아요. 예. 이번에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A에서 원래 간대. B로 간대. B로 가면 동일 예산 총 효용은 당연히 뭐 하겠니? 잘하셔야지. 왜? A가 맥스였으니까, 최대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소비 지점이 B에서
이번에 C로 가네. C로. 그럼 돈 남았겠다. C로 간다면 1,000원을 덜 소비하니까 당연히 효용도 작아질 수밖에. A 빼고는. 4번의 소비가 C에서 A로, 아이고 뭐 돌고 도네. C에서 A로 가면 1,000원을 또 더 소비하니까 뭐보다 C보다는 당연히 A가 뭐 맥스 되겠지. 그럼 정말 답이 5번이래요. 안 보셨지만 D와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뭐라 돼 있니? E는 D보다 크대. 일단 6,000원은 맞겠지. 근데 E가 D보다 크다. 쌍윤. E는 몇인데 계산하면? E는 39야. D는 40이야 효용이. 그럼 뭐가 더 큰데? D가 더 크다. 계산은 당신들이 해봐라. D가 더 크다 시고 D가. 훔치가 알겠냐? 자, 그 다음 지문 마무리하자. 나로 가면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갑자기 뭐 정책이 왜 나와? 자, 한계 효용 뭐야? 얘들아 이거 체감이야. 체감이 정운증 뭐 하는 거야? 팍 떨어지는 거. 저소득이 추가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은 고소득 만원 뭐? 주어가 뭔데? 저소득 휴가 만원의 만족감은 요게 더 크다 이 말이야. 왜? 효용은 주관적이니까. 봐라. 너네한테 10만원이랑 나한테 10만원이 똑같겠니? 너네 10만원 작나? 그죠. 나는 그래도 크지 않니? 예. 뭐 용돈에 비하면. 그럼 너네한테 10만원이랑 나한테 10만원 아니다. 더 극단적 비교라면 너네한테 100만원이랑 손흥민 100만원이랑 똑같겠냐? 손흥민 100만원 지금 벌었을 거야 벌써 우리 수업 시간 동안. 그지? 다르다고.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만원을 세금으로 걷어 재분배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뭐까지 말하고 있니? 사회 전체 효용까지. 요거는 가 지점과 연결이 되겠지. 왜? 가의 쾌락도 개인만이 아닌 사회 전체 쾌락 말하는 거였잖아.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소득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 적용하는 누진세.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전체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저는 딱히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세금 제도지만 그럼 씨발 돈 왜 벌어 열심히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투표를 잘해야겠다. 그지? 정훈아 그죠? 너네들은 어디 지시하시는 자 16번에 자 1번 보면 공통점으로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 야야야 재화 선택은 어디에만? 나에만 나오지 공통점 아니죠? 고쳐봐. 결국 고쳐보는 그 안에서 다 나와. 2번에 정부 정책 시행하는 정부 정책의 일반적 과정이 나오니? 아무데도 안 나와. 3번에 도덕 판단 기준으로 쾌락의 유효성. 쾌락은 어디서만? 가에서만 말했고. 5번에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은 그 어디에도 말한 적이 없죠. 답은 4번 되겠네. 공통적으로. 남은 문제 좀 풀어볼까? 19번 가와 나래 뭔데? 가가 뭐고? 네? 맞아. 가가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뭔데? 나가 없니? 한계효용 균등이네. 균등. 최대 행복. 한계효용 균등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쌍윤 3번 봐라. 최대 행복 원리는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래. 야, 근데 가에서 개인의 이익만이 중요하니 사회 전체까지 고려하는 거였니? 그래. 일단 나가긴 하는데 바로 땡큐. 뭐까지? 사회까지 고려하는 거였지. 예. 나는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사회 이익이다. 야씨. 아니요. 의사 판단 근거가 사회였니 개인이었니? 개인. 내 만족이 중요하다. 내 만족이. 호진 알겠어. 21번은 뭐 한국인입니까 물어보는 거 일단 5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자, 정말 봐라. 적절하지 않은 건데 실험에 참여하자 5명에게 10만 원씩. 가질래 기부할래? 정말 가질래 기부할래? 가질래. 기부해야지.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에 쓰여 2배 효용이라는데?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씩 돌아갑니다. 오케이. 자, 비교. 아무도 기부 안 하면 모두 정여만 한 사람씩 10만 원. 만족감이. 모두 기부하면 모두 정훈이 같이 하면 20만 원. 20만 원. 4명이 10만 원 하고 정여만 한 마리 있다면 기부한 사람은 16, 기부하지 않은 놈은 26만 원. 오, 오히려 좀 빈틈을 파고들지도. 실험 참가자는 거짓말이죠. 4에서 10%가 기부했다 하고 일부는 기부 안 했다라고 하고, 기부를 한 놈은 이거 봐봐. 이타적인 마음, 자부심, 요런 게 이유였대요. 그러면 자 1번 봐라. A는 밀입니다. 밀은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 고등 정신 능력, 맞아요. 요게 뭐 양심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겠니? 뭐 도덕, 뭐 본성 이런 것들 내적 쾌락. 맞습니다. 답이 뭐게? 2번 봐봐. B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 이거 봐. 야, 따라라는 건 인과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랑? 앞에 놈이랑 뒤에 놈이랑. 체감 법칙이 뭐였지? 맛있어 하다가 못 먹겠어 줄어드는 거였잖아.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 이건 맞는 말이야. 야, 근데 만족감 효용이 다른 거랑 체감 법칙이랑 관련이 있니 없니?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은 물론 효용은 기준은 다르게 시작점은 나 맛있어 하다가 잘 처먹는 놈은 어디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못 처먹으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효용이 다르다와 관련이 있냐 없냐? 없잖아. 3번.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그렇지, 너 이 새끼 정요 양심 위반했어.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하니 합리적 선택을 했다. 돈 많이 벌었네. 4번에 A는 이타적 마음을, 그렇지, 사회적 감정으로 모두를 위한.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자부심 나오잖아. 자기 만족감이라고. 마지막 5번은 뭔데? A는 최대 행복 추구, 너무나 맞는 거야. B는 누진적 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전체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부행위와의 공통점. 답은 2번. 이분 같은 금액으로 효용이 다른 건 상식이 뭐? 같은 효용을 발생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 여기서도 나왔고, 효용이 다르다는 앞에 징후도 있잖아. 사람마다 효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잠깐 쉽시다. 박재현 어린이 이상한 그림이네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 알고 있어. 헤어지면 맛있는 거 사줌. 안녕하세요. 개새끼. 양심이라는
건성 뭐? 양심 생지머리 본인이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는 의무감인데 고통을 주는 거고, 그 다음 양심은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야. 타고나긴 하는데 길러지는 거. 함양이 뭐야? 함양이 출발하는 거야? 있는 거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잖아. 원래 있는 건데 키우려면 교육받아야 돼 말이야.